다마스쿠스 외곽 먼지와 검문소가 일상인 도시. 역사교사 누르와 16달 마히라는 TV 속 한국에 멈춰선다. 억압 같던 질서가 자율과 신뢰로 보이던 그 순간 여행은 결심이 된다. 인천의 배려, 기록의 투명, 경복궁의 고요, 한강의 안전이 두 사람을 바꾼다. 총성 없는 마음의 혁명을 지금 함께 확인하세요. 영상이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즘 누가 하와이에 가나요? 신혼여행도 한국이죠. 인천공항에 매일 수십만 명이 입국하며 전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포상관광이나 단체 여행을 넘어 신혼여행지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전 세계인이 가고 싶은 나라 2위에 올랐다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화면엔 인천공항의 모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 깨끗한 바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국행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거대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프랑스인 남편은 한국에 빠진 아내를 따라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낭만은 프랑스라 믿었던 그는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 아내의 한국 사랑을 단번에 납득하고 말았죠. 프랑스 부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여긴 다르더군요. 이들의 한국행 인터뷰가 우연히 전 세계로 퍼지며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한국 신혼여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이토록 많은 외국인들을 몰려오게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TV에서 본 드라마 속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마히라가 온라인으로 본 영상 하나가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경찰도 없고 고함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 저는 리모컨을 든 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 먼지와 검문소가 일상인 도시에 사는 누르 알카림입니다. 중학교 역사교사죠. 제 딸 마히라는 16살,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늘 하던 대로 텔레비전 뉴스를 틀었습니다. 구경방송이었죠. 엄마,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이 제 수업을 바꿨어요. 어느 날 교실에서 시민자율질서 다큐멘터리를 틀었죠. 한국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모습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봤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 감독관 파디르였어요. 누르 선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역사 수업 중입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라 선전이요. 외국 정부를 미화하는 거 아닙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마히라는 제 눈을 피했어요. 수업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은 언제나처럼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억 속 소리였죠. 4년 전 학교 근처 폭발 사고. 저는 학생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한 아이를 놓쳤습니다. 12살 소년 아미르. 그 밤 자네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히라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디르였죠. 누르 선생, 당신 한국 간다는 소문 들었소. 네, 교육부 연수 프로그램이요. 다음 주 출국합니다. 조심하시오. 거긴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모든 걸 보고 있을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동시에 화도 났죠. 왜 제가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 파디르의 말처럼 감시의 나라일까? 아니면 마히라가 본 영상처럼 자유와 질서가 공존하는 곳일까?
답은 제가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낯설었죠. 다마스쿠스 공항은 늘 어두컴컴했거든요. 정전이 잦아서 비상등만 켜져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히라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깨끗해. 냄새도 안 나. 맞아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땀 냄새나 쓰레기 냄새가 전혀 없었죠. 입국 심사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중동인. 온갖 피부색과 언어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발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방송이 한꺼번에 귀를 때렸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의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무너지는 건물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마히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다고 되뇌었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제 상태를 알아챘는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수 한 병을 받았습니다. 마히라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숨을 쉬자 심장 박동이 가라앉았습니다. 직원은 저희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 서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직원은 저희를 다른 줄로 안내했습니다. 가족 단위 우선 줄이었어요. 사람이 적었고 10분도 안 돼서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예요? 교육 연수입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났고 여권이 돌아왔습니다. 끝이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위협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차였죠. 마히라가 속삭였어요. 엄마, 이게 진짜 질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질서라는 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요? 억압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파디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거긴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이건 뭐죠? 모순인가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다른 형태의 질서인가요?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자원봉사자들을 봤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고 지도를 나눠주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한 자원봉사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손가락으로 공항버스 매표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고 마히라는 그 장면을 찍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모래바람이 아니라 깨끗한 바람이었죠.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구나. 제가 두려워하던 동시에 궁금해하던 그곳. 마히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눈엔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 믿고 싶었습니다. 파디르의 경고가 틀렸기를, 이곳이 정말 다른 곳이기를 바랐어요. 서울기록원은 광화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릴 사람이 먼저 내린 뒤에야 탔어요. 마히라는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원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록 열람을 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외국인이시면 여권이면 됩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간단히 등록 절차를 안내했어요. 5분도 안 걸렸죠. 그리고는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개된 자료는 모두 열람 가능하세요. 저는 멍하니 태블릿을 받았어요. 모두요? 공개된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다고요? 다마스쿠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정부 문서는 물론이고 과거 신문 기사조차 함부로 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한국 전쟁, 민주화 운동, 경제 발전, 외교 문서. 수십만 건의 자료가 분류돼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국가가 이런 걸 다 공개해? 마이라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회의록이었어요. 실제 문서 스캔본이 나왔고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검열된 흔적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였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투명성이구나. 이게 국민을 믿는다는 거구나. 1시간쯤 자료를 보다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 정말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만 일부 비공개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니까요. 국민의 알 권리.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마스쿠스에선 알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행사할 수 없었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료를 내놓고 있었어요.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마히라가 직원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직원은 자연스럽게 기록원의 역할을 설명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기록원을 나오며 저는 마히라에게 말했습니다. 파디르가 보면 뭐라고 할까? 엄마, 파디르는 이해 못할 거야. 권력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걸.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파디르에겐 권력은 숨기는 것이었고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권력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가슴에서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미르를 잃던 그날 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왔는지, 왜 늦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모든 게 어둠 속에 묻혔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기록되고 보존되고 공개됐죠. 그게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란스러운데 불쾌하지 않았어요. 다마스쿠스 시장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누가 누굴 속일지, 가격을 얼마나 부를지, 바가지를 씌울지.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여유가 있었어요. 마히라와 저는 한복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알록달록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구경하세요. 만져보셔도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천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가격표를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였다면 여기서부터 흥정이 시작됐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냥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네, 정찰제예요. 깎아드릴 순 없지만 정직한 가격이에요. 정찰제. 흥정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죠?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다 이래요. 속이면 장사 못해요. 손님들이 안 와요. 신뢰였습니다. 상인과 손님 사이의 신뢰. 가격에 거짓이 없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한복 한 벌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장사 오래 하셨어요? 20년 됐어요. 우리 가족이 3대째 여기서 장사하죠. 3대째.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안정이었어요. 전쟁도 없고 폭발도 없고 갑작스럽게 모든 걸 잃을 일도 없다는 뜻이었죠. 마히라가 시장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과일 가게, 액세서리 가게, 먹거리 가게. 어디를 가도 비슷했어요. 정직한 가격, 친절한 응대, 깨끗한 환경.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저희는 멈췄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군침이 돌았어요. 주인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국자로 떡볶이를 저으며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 접시 주문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맵지만 달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죠. 마히라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요. 단골들이 있어서 먹고 살죠. 단골.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찾아온다는 건 속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마히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혁명 안 해도 바뀌는 곳이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딸의 말이 정확했어요. 다마스쿠스에선 변화는 항상 혁명이나 폭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일상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정직함, 손님들의 신뢰, 깨끗한 거리, 자발적인 질서. 그 모든 게 혁명 없이도 사회를 바꾸고 있었죠. 시장을 나오며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분리수거함이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히라를 봤습니다. 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율이구나. 이게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질서. 그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 지붕,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히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우리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외국인 요금이 따로 있었는데 비싸지 않았어요. 표를 끊고 들어가는데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한복 착용 시 무료 입장. 저는 가방에서 어제 산 한복을 꺼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비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히라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희는 궁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돌길이 발밑에서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복을 입으니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고 걸음이 느려졌어요. 옷이 몸을 바꾸고 몸이 마음을 바꾸는 느낌이었죠.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마히라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왕들이 살았던 곳이지? 응, 500년도 넘었대. 500년. 그 세월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부서졌거나 방치돼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원되고 보존되고 있었죠.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 외국인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히라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옷이 사람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옷이 사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함부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크게 웃거나 뛰거나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싶었죠. 전통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내면의 태도를 만드는구나. 경회로 연못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에 건물이 비치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미르를 찾지 못했던 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서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비명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느껴졌죠. 마히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 힘이 났어요.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라면 궁궐을 나오며 한복을 벗었습니다.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옷을 벗어도 그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예의, 절제, 고요함. 그게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록해야 해. 전통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마히라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도 적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옷 한 벌이 사람을 단정하게 만들고 공간 하나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전통이 현재를 살아 숨쉬게 만든다는 것. 그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한강은 넓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녁 8시쯤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자유로워 보였어요.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눈빛도 없었죠. 그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히라와 저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저 멀리 다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무지개 빛깔로 빛나는 다리. 아름다웠습니다. 마히라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은 인터뷰 말고 그냥 소리만 녹음할래. 소리만? 응. 분수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그것만 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히라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수 소리가 들렸어요.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모든 게 조화롭게 섞여 있었어요. 다마스쿠스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위험했으니까요. 통금도 있었고 검문소도 많았어요.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이 자유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밤에도 걷고 뛰고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마히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소리 없는. 저는 딸을 봤어요. 마히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선 혁명이 총소리였잖아. 폭발 소리였고 비명이었어. 근데 여기는 달라. 분수 소리가 혁명이야. 웃음소리가 혁명이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마히라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느끼면 됐습니다. 평화를, 자유를, 안전을. 분수쇼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췄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손뼉을 쳤고 어른들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쇼가 끝나고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변은 여전히 붐볐어요.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어섰어요. 걸으며 마히라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 소리만으로도 다 설명돼. 저는 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소리가, 설명보다 분위기가 더 많은 걸 전달하죠. 한강의 밤은 그런 곳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 평화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영업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혼자였지만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물을 샀습니다.
계산하며 직원에게 물었어요. 밤에 혼자 일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여긴 안전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 그게 이 나라의 밤을 지키고 있었어요. 법이 아니라 신뢰가, 경찰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엿새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파디르였어요. 아침 9시였는데 저는 호텔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누루 선생, 잘 지내고 있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상 좀 봤소. 당신 딸이 올린 거. 마히라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강의 밤 풍경이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당신 거기서 정권 선전하는 거 아니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겁이 났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선전이 아닙니다. 제가 본 걸 기록하는 거예요. 본 것만 기록한다고요? 누루 선생, 당신은 교사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요. 학생들이 당신을 믿소. 그런데 외국 정부를 미화하면 어떻게 되겠소? 미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긴 질서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억압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위험한 생각하는 거요. 돌아오면 우리 다시 얘기해야겠소.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돌아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었죠. 마히라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누구?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마히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파디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영상 계속 찍자. 더 많이 찍어야 해. 마히라, 위험할 수 있어. 알아. 근데 엄마, 우리가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줘? 다마스쿠스 사람들은 몰라.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억압 없이도 질서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딸을 봤습니다. 16살 소녀의 눈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보다 용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진실을 말하기로. 그날 오후 저희는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어요. 마히라가 질문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뭘 배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 자유는 혼란이 아니라는 것도. 그 둘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봤지. 감독관은 뭐라고 했어? 위험한 생각이래. 근데 난 생각해. 진짜 위험한 건 뭘까? 진실을 말하는 게 위험한 걸까? 아니면 진실을 숨기는 게 위험한 걸까? 마히라가 카메라를 멈췄습니다. 딸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멋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파디르의 전화 이후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이 진짜라는 것.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마히라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여기선 정권이 아니라 시민이 나라를 만든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나 반응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기록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건 2주 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시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두운 조명, 지친 얼굴들, 느린 절차.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비교하지 않으려 했어요. 여기도 제 집이니까요. 학교로 복귀한 첫날, 파디르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갔어요. 마히라는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디르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잘 다녀왔소? 네. 영상들 다 봤소. 꽤 인기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번 학기 특별 수업 하나 맡아주시오.
국제2의 교육. 당신이 적임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제안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요. 학생들이 당신 영상 보고 세상에 관심 갖기 시작했소. 그건 나쁘지 않소. 다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시오. 균형. 그 단어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고 계속하라는 허락이기도 했어요.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안도했습니다. 최악은 피한 거죠. 교실로 돌아가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영상 봤어요. 한국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학생들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꿈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학생들이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것. 다음 주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당에 3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준비는 돼 있었어요. 마히라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나누려 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인천공항, 서울기록원, 남대문 시장, 경복궁, 한강. 모든 장면이 흘러갔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봤습니다. 20분짜리 영상이 끝났을 때 강당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히라도 울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뒤편에 파디르가 서 있었어요. 그는 박수치지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박수가 멈췄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답하고 싶었어요. 모르겠어.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한국도 60년 전엔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나라였어. 근데 지금은 저렇잖아. 변한 거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떻게요? 시민들이 바꿨어.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고 서로 신뢰하면서. 그게 쌓여서 나라가 된 거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수업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마히라와 단둘이 남았어요. 엄마,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괜찮아. 진짜 역사는 사람의 마음에서 쓰이는 거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마히라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강당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하늘은 여전히 누렇지만 그 안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희망은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마히라의 용기에서, 그리고 제 선택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결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총소리 없는, 폭력 없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혁명. 마음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실과 신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